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 질문을 남겼죠.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해서 5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 언론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라면서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개 질문입니다. 양승태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무리하기 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이 누구고, 윤석열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 외에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지. 두 번째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고 대검 공판 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로 보냈는데 이에 대해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알려졌죠. 그러면 이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등 윤석열 패거리들과 공유를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변호인이 당시 재판부에 무리하기 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합의실의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이 성상욱 부장검사 개인 또는 범정에다가 알려준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검사한테 알려준 건지. 네 번째로는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무리하기 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는 이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주었는데 당시 많은 판사들이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 5가지 공개 질문에 대해서 대검이 공식 입장을 발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밝혔고요.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한마디로 언론, 검찰, 대법원에 공개적인 질문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판사사찰 취재 않는 언론들 윤석열교 신도인가? 정말 그렇게 불려도 뭐라 할 말이 없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들이댔던 잣대에 10분의 1만 들이대더라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뒤덮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데 그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언론부터 개혁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검찰개혁 다음은 이제 언론개혁이죠. 물론 사법개혁, 재벌기득권 개혁, 정치개혁 할 일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검찰과 언론 아니겠습니까? 어제 MBC에서 특종을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미애 장관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에 진해원 검사도 판사사찰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으로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하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으로 돼 있는데 별건 수사를 통해 수집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연수원 동기 법조인을 시켜서 해당 판사한테 전화해서 네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런 만행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일을 덮기 위해 더한 지시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윤석열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한 게 옳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거꾸로 경찰이 검사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압박수단으로 삼고 이걸 경찰청장이 지시, 묵인한다면 과연 정당한 것이냐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랬다면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검찰의 민낯을 경찰이 계속 파헤치고 들이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는 항상 경찰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검사를 몰래 미행하고 해당 검사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협박을 했을 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실체입니다. 민낯이기도 하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랬더라면 검찰은 절대 가만히 안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검찰이 저렇게 정당한 업무였다, 일회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설픈 해명하는 것 또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네티즌이 최동욱과 윤석열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윤석열은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중요한 건 최동욱 전 총장은 사찰을 당한 입장이고 윤석열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절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의 이러한 만행들, 특히 윤석열 패거리, 윤석열 부인 김건희, 윤석열 장모, 철저하게 본인의 사익만을 추구해온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추윤 동반 사퇴일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윤 동반 퇴진론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윤 동반 퇴진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추윤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거부하는 총장의 대립이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 개혁은 성공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로도 조선일보에선 벼랑 끝 이성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차장검사 4명을 제외하고 모두 들고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건 윤석열입니다. 벼랑 끝 윤석열, 지금 어떻게든 언론까지 동원해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이고요. 조선일보도 벼랑 끝에 몰려가고 있죠. 실제로 공수처 설치되면 우선순위에 있는 게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진은 왜 윤석열을 만났는지 해명해봐라. 이젠 제목만 봐도 조중동인 줄 알겠다. 들고 일어나는 것만 하지 말고 얼른 사표를 내라. 이 검사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축출 주도하는 한동수, 검사들에게 감찰팀 제안했다 퇴짜,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한마디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직접 윤석열 감찰팀으로의 파견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라며 전화통화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생각 없냐? 라며 감찰부에 파견을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사가 퇴짜를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퇴짜를 놔서 아주 신나십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 주변인들을 저격할 때에는 신나서 보도를 하는데, 결국엔 지금 적폐 검사들의 민낯만 더 알리는 꼴입니다. 윤석열을 어찌됐든 옹호하는 그런 검사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건 국민들한테 썩 좋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죠. 서울경제 송구민 기자는 추미애 나중에 수사 대상 되나?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 또한 기자들과 검찰은 한 배를 탔다, 법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왜 와이프랑 장모 사건은 그따구로 처리했냐? 참 이상한 일이다. 조중동과 기자들이 말하는 논란의 대상은 전부 100% 정부와 여당이다. 이게 본질이죠. 무슨 민주당만 잘못하고 문재인 정부만 잘못하고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재벌 기득권들은 다 잘하는 겁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다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끔씩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최소한 저런 비양심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이고 개혁적이기 때문에 제가 응원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벌써 1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곧 20만 명 무조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11월 말 이내에요. 20만 돌파할 때까지 꾸준히 저도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